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일학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실장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 임시회 9번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특위는 지난 한 달간 각 정부 부처로부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상황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회의인데요. 오늘 회의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공공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요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자 함입니다. 진행에 참고해서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머리에다가 무슨 칩을 폼나는 칩이나 CPU를 꼽는 거가 인공지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의 머릿속에는 운영체계만 있고 소프트웨어까지 클라우드에서 빌려서 빅데이터와 연관해서 자기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인공지능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생각하던 그 인공지능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가 발전이 되고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열거하는 개별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할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시민단체 등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특위는 며칠 전에 그 전문가와 시민단체 함께해서 공청회를 이 주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부 부처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에서는 우리 장관님들께서 보다 좀 책임 있는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정부 방침과 의지 또 대국민 설득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빅데이터 시대를 여는 또 그럼으로써 우리 여러 개별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논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국회가 개회되면서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늘 오후에 같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3시부터는 이석을 할 예정입니다. 간사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행도 조금 조정을 해서요. 우리 장관님들 나오셔서 원래 인사하고 업무 보고까지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선은 장관님들 인사 보고만 해주시고 업무 보고는 3시 이후에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인사 말과 업무 보고를 함께 해주심으로써 시간을 전략해서 우리 행안부 장관이 계시는 동안 개인정보나 공공정보 개방 문제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두 개 좀 질문을 드리고 또 의원님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과기부 우리 유영민 장관님, 예.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래 개인정보 뭐 그걸 가지고 난리냐, 내 정보는 좀 가급적 보호되고 싶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비식비라 조치를 확실히 하고 제식비라를 엄격히 처벌하고 정말 국가 권력기관이 악용할 경우에는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대충 이런 패러다임에 동의를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설명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그와 관련된 홍보 자료나 동영상 이런 거 하나도 제가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문제없다 하는 메시지만 계속 좋았던 것 같고, 국민 입장에서는 또 신뢰를 못하겠다 그래도, 그다음에 특히 오늘 저 위원장님 말씀에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국가 권력이 어떤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게 로데이터, 가공되지 않고 비식별 정보지만은 이게 활용되는 것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이득이 되느냐 하는 설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중요하지만은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우리가 초연결 시대에 모든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빨아질 텐데, 그게 21세기의 오일이라는 그게 사장될 수 있으니까 좀 사회적인 합의가 활용적으로 좀 모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계속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네, 장관님 좀 이렇게 주문을,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는 네. 정부의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국민들 속에 공감대를 확산해서 몇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서 네. 이 혁신에도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작 아까도 개인정보의 일정한 조치를 전제로 활용도를 높일 경우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갖고 계셔야 되고 정부 부처도 다 갖고 계시고 공람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런 형태로 좀 빅데이터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전제로 활용도를 좀 높이게 되면 어떤 국민적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특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부처 장관님께서 다 참석해 주셔서 의미 있는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 규제 개혁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조정을 맡아 주셔야 될 텐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길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길부 의원님은 이미 관련된 법을 내셨고요. 우리 송희경 의원님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또 개정안을 내시고 등등 이런 준비들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법을 내고 나면 이제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의원님들 개인의 노력에만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활용, 공공정보 개방 이 문제에 관해서 입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축조심의에 필요한 일종의 심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A라는 논점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걱정 혹은 이런 찬성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 사례는 어떻고 정부는 지금 어떤 정도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정도 자료를 하나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도 활성화될 것이고 정부 차원의 논의도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완벽하게 정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좀 개방적이고 조금 이렇게 조금 확실하지 않는 표현으로 처리를 해도 좋겠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활용에 대한 지금까지 쟁점과 의원님들의 입법 정부 내 고민을 모아서 한 번쯤은 입법 방향과 관련된 쟁점 정리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장 이 작업하고 계시죠 이미? 예. 아니요. 한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데이터에 대한 혁신 방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활용 방안, 비식별 조치라는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은 만드는데요. 법과 관련돼서는 사실 일목요연하게 저희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한번 좀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월 28일 정도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소위원회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 과기부 장관님께서도 좀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안행부 차관님께서 행안부 차관님도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종합해서 그러니까 그게 정부의 무슨 공식 책임 자료인 것처럼 해서 정부가 어떤 구설에 휘말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논의가 좀 불확실한 건 불확실한 대로 남겨놓되 국회 논의, 민간의 논의를 다 모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자료로서 좀 한번 국무조정실에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28일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약속하셨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백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화재 현장에서 성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오늘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 빅데이터 센터 등 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클라우드에는 공공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전자적인 검색이나 DB 처리가 살짝 불가능한 HWP 파일이나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좀 세부적이고 방법론과 일정까지 확실히 좀 포함된 보고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떻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나 또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보고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질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보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보충 질의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의사표시를 네 분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2분씩 정도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더 이상 연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의원부터 보충 질의 처음 해주십시오. 네, 이효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가 했던 여러 공청회나 또 우리 국회의 그 법제실에서 마련한 여러 자료나 이런 내용을 정부에 주어서 답변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 자료를 종합해서 가져오도록 부탁을 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그 작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서 이후 토론 가능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관련 각종 참고 자료라고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료를 만드는데도 과기정통부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다 참고하시면서 오늘 질의에 질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라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공공정보 개방, 개인정보 보호 활용 요 주제에 좀 집중해서 준비된 업무 보고와 질의 토론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문 시간만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부족하면 1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따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장관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셔서 충분히 필요한 설명을 해 주시되 시간 관리를 위해서라도 요점 중심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답변 시간만 관리하는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송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유료방송 M&A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드라마 시간 잘 지키지 않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또 뉴스 정보 같은 것도 다 핸드폰 페이스북으로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 용어로는 모바일 퍼스트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심화가 되면 이제 모바일 온리, 그러니까 오직 모바일로만 모든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한다.
이런 뭐 그게 뭐 4차 산업혁명을 표현하는 어떠한 뭐 굉장히 단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사실 저희 국가적인 산업을 진흥한 측면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 방송사와 이제 그 케이블사의 통합 M&A 얘기가 지금 2년 만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LG U+랑 CJ 헬로비전 인수설 이제 저번 정부에서 불허가 된 다음에 6개월 만에 재등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는 이 케이블 TV가 어떤 모바일 컨텐츠 활성화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같은 거 급변하는 방송의 시청 환경에 맞서서 이제 산업의 어떠한 그 생존, 존폐 여부를 굉장히 사활을 걸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 플랫폼 사업자인 통신업계와 인수합병이라는 이 생존 카드를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통신업계도 사실은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양측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충격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M&A가 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년 전에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불허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말이 또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하고 저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의 단계, 서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나서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통신과 방송 산업의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또 그런 추세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좀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과기정통부 저희 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 부처가 만나서 충분히 논의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기업 합병 측면에서는 공정위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사실화가 안 됐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판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라도 아마 이런 것을 기여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게 될 시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인 보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한번 대면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질문과 이어서 시민단체 감시제나 집단소송제를 통해서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과 좀 충돌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충돌한다고 생각보다도 아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해서 사실 부처가 다른 목소리가 나간다든가 할까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유권 해석을 통일된 유권 해석을 준다는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2년간 그런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정부가 행정을 해왔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달에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자칫 잘못하면 식별이 돼서 침해될 수가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었고요. 그 소송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판단이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금 가이드라인 형태로 돼서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모든 분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좀 더 명료한 법령 체계로 흡수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논란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 말씀을 쭉 들었고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하고 좀 분명히 충돌하거든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그 예. 시민단체 감시제나 집단소송제를 통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게 정부 정책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대체적인 답변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만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좀 비중을 어디 두느냐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시장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것이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되는 데 대한 완전한 신뢰를 제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발이 일어나는데 그게 기술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완벽한 건 없겠지만 재식별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또 저는 뭐 염려 없다고 봅니다. 염려 없다고 예. 생각하죠. 염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학대해도 문제 없다는 예. 거죠. 그런데 그 신뢰를 우리가 못 줬다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홍보가 그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하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후 징벌을 강화하자. 이것을 위반해 재식별해서 상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권력 남용에 활용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형량을 구하고 과징금을 하자. 5년은 좀 저는 맞다고 보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대기업들 꼼짝도 안 해요. 여기서 과징금을 크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후에 이렇게 범죄적 재식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저는 자꾸 안타까운 게 지금 물건이 말입니다. 국경이 없이 흘러갑니다. 돈 결제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출발이 뭐냐면은 개인정보를 원투원 마케팅이라 그런가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측면에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예, 구문정 실장님 말씀. 예, 의원님, 저는 제가 보건데 의원님 말씀하고 제 생각하고 많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지난번에 가이드라인 만든 것도 비식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좀 활성화하자는 게 주였고요. 그 와중에서 이 비식별 조치를 갖다가 좀 남용하고 오용하고 또는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 조항은 지금 정보보호법 1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하 징역하고 5천만 원 이하인데요. 저는 5천만 원에 대한 것이 너무 약하다면은 저는 입법적으로 그 문제는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정 실장님한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있고 있다고 좀 적극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가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조 실장님. 이 4단계의 어떤 이 비식별화 조치를 좀 빨리 진행되는 패스트 트랙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승복할 수 전문가 심사할 때 좀 전문가를 좀 모든 국민과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패스트 트랙이 있는가 보겠는데 하여튼 이 빨리 저도 빠른 절차로 해서 판정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단이 평가하도록 돼 있는데 외부 평가단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지금도 조문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빨리 하는 거하고 외부자의 참여를 높이는 거를 저희도 뭐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장님 오늘 의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네. 국무조정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한 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는 판단이 드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 장관님하고 같이 논의하시면서도 느끼는 어떤 그게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 개인정보위원회 문제도 시민단체랑 설득하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왕에 나와 있는 법뿐만 아니라 여러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부 내에서도 국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면서 국무조정실이 다시 행안부하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랑 이 문제랑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2월 28일까지 자료 꼭 좀 정리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 두 분 질의가 남았습니다. 우리 박맹우 의원님 질의, 홍일학 의원님 질의, 이 두 분의 보충 질의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작년 6월에 여러 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이고 시민단체 쪽 역시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업계로서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의 범위가 너무 좁다. 특히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불안감을 나타냈고요. 시민단체 쪽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비식별 정보라도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정보와 다를 바 없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행자부 보고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장관님,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법적 그 조항을 넣으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구체적인 건 나중에 정보국장하고 한번 그걸 해주시고요.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 가지고 안심하고 했던 여러 그 업체들이 이번에 이제 소송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합의를 못 이루겠다 해서 좀 더 명확한 규정, 그다음에 어떤 재식별화의 어떤 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여부이고 어떤 바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약속한 다른 정도로 이탈되지 않는 몇 가지 장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입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가더라도 전자정보국장께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는 5월에 발효되는 EU의 GDPR이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그 개인정보하고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라는 중간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정보라 하면 넓게 보면 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작년 6월에 가명 처리 제도를 도입하고 제한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 정보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또 가시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관하는 그 행자부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의원님 여기 특위에 참석하기 전에 그 관련자들하고 몇 개 쭉 자료를 챙겨봤더니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가 그 현실적 경계가 사실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까지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산업계가 이렇게 모여서 의견을 모은다면 가명정보 정도는 이제는 도입하도록 그렇게 심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소관하는 방통위원장님은 이 가명정보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술, 공익 목적, 통계 목적, 학술 목적 이런 거는 가명 정보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의 연구소 조차도 이걸 활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직 시민단체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그게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빅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순전히 학술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한정된다면 그것도 상당한 진전이지만 기왕이면 이게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도 허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이제 네.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학술적인 것만 하느냐, 혹은 좀 기업 연구소까지 트느냐, 이 문제는 조금 예. 아마 온도차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행안부 장관님은 행안부는 이제 안전 이런 걸 위주로 보시는 거고, 과기정통부는 또 산업 발전을 또 부응하셔야 되고, 또 방통이랑 조금씩 그 관점과 수위는 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히려 GD 저도 조금 입장을 네네. 방통위원장보다는 저는 굉장히 전향적입니다. 학술적 목적, 이렇게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폭넓게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용에 다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익명, 가명하는 것도 결국 비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비식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삭제하는 거거든요. 그 필드를 지워버리는 건데, 그러나 이제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의심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와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 어떤 목적에 그걸 재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폭넓게 봐서 차라리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일단 신뢰도 주고 기술적으로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그때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초연결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빨아들이는 디바이스가 전화기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 답니다. TV부터 시작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의료 관련한 디바이스 다 포함될 텐데,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정보들을 그런 거 따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뭐 합의하고 해가지고는 정말 저는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을 빨리 좀 만들고 그렇게 하고 가면서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걸 좀 하고 신뢰 주고 하면서 그렇게 규제 샌드박스의 하나의 좋은 사례로 저는 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전향적인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재식별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그 현실적인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식별을 하는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고, 아마 그래도 선의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거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련 부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는 그러겠습니다. 그 최적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DPR에요. 기존에 없던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삭제권, 잊혀질 권리, 또 정보 이동권, 그리고 프로파일링 처리에 대한 반대권, 이런 거를 도입을 하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는데요. 오늘 제공된 자료를 보면 프로파일링과 관련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반대권을 이제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삭제권이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방통위원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네. 제가 지난 11월 말쯤에서 EU에도 다녀오고 그 관계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쪽으로 지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EU와 저희와는 또 사정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거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EU의 많은 국가들이 나치, 파시즘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악용되고 그런 사례.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와 상당히 경험이 유사해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또 그 EU와 우리와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나름대로 그와는 조금 다른 어떤 차별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 정신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도 단순히 보호에만 그 GDPR 같은 게 보호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트랜스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과 이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에도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러나 차별성 있는 것은 그 차별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어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이게 오남용되는 그런 흑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또 민감했던 사안인데요. 네. 또 투명한 세상이 된 만큼 어쨌든 산업 발전, 그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서 어떤 황금 비율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면 질의로 돌리겠습니다. 네. 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님, 방금 박경미 의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권력기관이 개인정보를 혹시 악용하지 않을까?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인권에 대한 강조를 늘 해왔던 정부이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신데 그냥 이걸 시민단체 토론이나 해코톤 이런 데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좀 직접 나서시고 장관께서 나오셔서 적어도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한 활용의 여지를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적어도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악용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히 처벌해서 그런 일이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없게 하겠다는 이런 말하자면 전향적인 제안으로부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활용 문제에 대한 이 논의의 물꼬를 먼저 좀 터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 핵톤이 진행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도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고요. 그만큼 합의가 된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의지를 실어서 아까 이야기한 재식별화 하려고 하는 재식별하고 하려는 것에 대한 엄격한 어떤 규제라든가 혹은 법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두는 것하고 적어도 국가기관이 어떤 그런 시도라든가 노력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 같은 어떤 이런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마지막 어떤 결정을 할 때쯤에는 국무총리께서나 혹은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제 경찰을 종합적으로 어쨌든 함께 행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 그런 그 국민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려를 좀 덜어가고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거나 혹은 신뢰하는 수준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리를 해도 그게 실현화되기 어려우니까 바로 그런 과정의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개인정보 보호 쪽의 담당국장하고 다 와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정책적 입장을 밝힐 것인지를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도 한번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나서 보시도록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때 보니까 대통령은 그래도 말씀을 아끼시도록 그렇게 당분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세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4차 산업특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좀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활용 또 여타 논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특별히 우리 특위가 다루었던 이유는 공청회나 오늘 업무 보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이유는 사실 규제 샌드박스 논의보다도 요 논의를 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좋은 모델로 그동안 여러 가지 막혀있던 곳을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하나의 전범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장관님들의 여러 말씀들이 또 부분적으로 약간 톤의 차이가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포함한 각 장관님들께서 조금 더 국회 특위의 논의에 좀 함께 보조가 맞아줄 수 있도록 부처 간 정비 또 부처 내 각 기관 간 논의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하셔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논의에 좀 잘 개입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회의 도중에 박경미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서면 질의를 하나 보태는데요.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규제 샌드박스 4+1에 대해서 지금 러프한 보고가 국무조정실장님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논의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4+1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지금 규제 개혁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는 어떻게 풀고자 하는지 대략적인 로드맵을 서면 답변을 함께 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까 제가 적시한 위원님들의 답변서를 포함해서 잘 작성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금은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님이 대신 계십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5일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일자리 안전망 및 직업교육체계 등 개편 관련 공청회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국회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부가 조금 더 책임 있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답에 큰 가닥을 타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국무조정실장님하고도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님은 박맹우 의원님 질의까지만 계시고 그 다음에는 행안위로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좀 여러 가지. 위원장님, 제가 나가고 나면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네.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 그런 점에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위도 함께 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간에 서로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맹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 대신 이제 차관이 자정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보류해놨던 업무 보고를 계속 진행을 하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보고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실장님? 네. 네. 그러면 나와주셔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특위위원님들 모든 부처로부터 기본 보고를, 업무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에 잘 참고되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기다려 주신 우리 김수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지금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요. 우리 장관님들과 또 우리 간부들 잠깐 이 브레이크 타임을 드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홍일학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3시 50분에 다시 모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